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김가영 마케터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의 개념에 대한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는 영상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김가영 마케터입니다. 다들 검색 광고 마케터 준비 잘 하고 계실까요? 시험 이제 보시기 앞전에 저희 개념 정리 요약본 통해서 좀 개념을 좀 차근차근 다지시고 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 시험 일정은 보시는 일정과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접수 일자랑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일자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데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그럼 바로 시험 상세 과목을 좀 알아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파트 1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검색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마지막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 부분은 검색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개념 정리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고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온라인 비즈니스 관심도가 증가하며 차세대 기업 경쟁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저희가 따로 익히지 않아도 다 익히 마케터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이를 기초로 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개념, 중요성, 모델에 의해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5대 성공 요인. 이거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문제라서 별표로 표시를 해놓은 개념인데 제가 이제 볼드 처리해 놓은 텍스트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 사용자가 많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경쟁사랑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로부터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겠죠. 세 번째로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저희만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피드로 기회 선점. 온라인 비즈니스의 변화가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서 좀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조금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특허, 말 그대로 특허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자산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드 처리해놓은 이 텍스트들은 조금 잘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뜻하는 거고 예시로 포털, 검색 온라인 커머스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데요. 기업 소모성, 운영 자재, 구매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인데 중고 장터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제공 가치에 따른 분류. 제공 가치에 따른 분류는 이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 지향형 모델. 가격이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겠고, 편의, 신속성, 지향형 모델. 말 그대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모델이 되겠죠.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세 번째, 거래 상품에 따른 분류인데요. 판매되는 상품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상품. 물리적 상품은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 의해서 물리적 상품의 이제 구매 편리성과 구매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은 이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상품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 체험 유도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게 제가 시험에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느냐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분류에 조금 영향이 있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로 판매형. 판매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중개형. 온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입하는 것을 중개형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검색이나 생산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보 제공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커뮤니티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고객을 확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형, 중개형, 정보 제공, 커뮤니티형, 이 네 가지, 이 큰 네 가지 텍스트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검색 엔진이란 이제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걸 검색했을 때 그 검색 의도를 충족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검색 엔진 부분도 좀 큰 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세부적으로는 굳이 들어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검색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세 가지 검색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디렉토리 검색 유형인데,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파일 등을 주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뜻하는 게 디렉토리 검색입니다. 두 번째로 인덱스 검색은 인터넷에 새롭게 생성되는 문서, 파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 로봇이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위치를 저장하는 검색 엔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통합 검색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문서, 콘텐츠, 상품 이미지 등 거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인데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랫폼이고, 특성은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입니다. 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문제에 나왔었는데, 뭔가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 방어적인 그런 느낌의 단어가 있다 하면 그거를 오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뭐 SN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상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 커머스는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개념만 좀 짚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로긴 전략. 이거는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인데, 이제 저희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떠나지 않도록 락인, 그 안에다가
잠궈둔다.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험에는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옴니채널 전략. 이 부분도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옴니채널 전략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오프라인 픽업센터를 확대하였다. 이 부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월마트가 나오고 뭔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해서 오프라인 픽업센터 확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옴니채널 전략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변화의 개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진화로 개인화된 맞춤형 쇼핑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로 이제 상품을 전달하는 B2C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C2B로 확대가 되는 추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디지털 콘텐츠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작, 기획, 설계, 배포 등을 말하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광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콘텐츠 솔루션, 디지털 유동 플랫폼, 이러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뭔가 디지털 관련된 뭔가 나오면은 이제 그건 디지털 콘텐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환경 변화, 이 부분도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어떤 흐름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콘텐츠가 왜 언제부터 확산이 되었냐, 어떻게 확산이 되었냐,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이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TV를 대체하는 OTT가 확산이 되었다. OTT의 뜻은 오버 더 탑이라는 뜻이고,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신사, 방송사, 포털 등 다양한 플레이어에 좀 참여가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이런 실시간 그런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왓챠랑 넷플릭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 조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 매체 시장의 세분화. 4대 매체 중심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이 되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참여형 소비자로 진화되었다. 소비자는 소비 주체에서 생산자, 판매자, 광고 제작자로 진화하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성장.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떠오르는 추세이잖아요. 빅데이터 마케팅과 같이 개인화된 맞춤형 마케팅이 등장하였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 인터넷 발달로 마케팅 활동의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고 있다. 이게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시지 않아도 조금 떠올리시기만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믹스. 디지털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구성한다 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제가 시험 볼 때 나왔었어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단단히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약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영어로 뭐였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온라인 구전. 온라인 구전이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자발적 의사소통으로 빠른 확산 속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온라인 구전, 이 부분도 주관식으로 나올지 객관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 파악이 가능하다. 의견 선도자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구전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해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즈 마케팅. 이 부분도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일단 코즈 마케팅의 뜻을 한번 보자면 사회를 위한 공익적 이슈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써놓긴 했는데 아동 결혼 팔찌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면은 내가 뭔가 샀는데 내가 구매를 함으로써 사회에도 기여가 돼. 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코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 이 코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4가지 종류. 이 부분은 사실 암기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모바일, 두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 세 번째는 요즘 흥하고 있는 챗봇, 그리고 네 번째 동영상 콘텐츠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의 뜻은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 집단으로 나누고 특정 집단의 마케팅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연령과 취미와 성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그들을 이제 그 그룹들을 이제 활용을 하여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적시장. 표적시장의 뜻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이제 분류한 시장,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세분시장, 뭐 규모, 성장률, 매력도, 시장 매력도, 기업 목표와 자원 막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냥 세분시장, 규모, 성장률, 시장 매력도, 기업 목표 자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표적시장이 바로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디지털 광고의 특성. 디지털 광고의 특성도 사실 외우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겟팅, 전달의 융통성, 상호작용성, 이 4가지 트래킹, 정교한 타겟팅, 융통성, 상호작용, 이 부분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영상 광고의 형태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일단은 구글 광고에서 이제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실 때 활용이 되는 광고 형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광고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실 때는 이 5가지 영상 광고 형태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용이한 부분입니다. 트루브 인스트림은 5초 강제 노출 후 건너뛰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광고 이렇게 나오다가 5초 지나서 광고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되게 자주 마주하는 영상 유형이에요. 그게 트루브 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트루포 액션 이거는 클릭 유도 문구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 광고고, 트루브 디스커버리 이거는 미리 보기의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범퍼헤드 6초 이하 스킵 불가능.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스킵은 불가능한데 6초 동안 짧게 영상이 노출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영상이 범퍼헤드입니다. 다음 마스트헤드 메인 화면 24시간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러프하게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티브 광고의 종류. 네이티브 광고란 기존 광고와 달리 이용자가 경험하는 콘텐츠 일부처럼 보이도록 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광고예요. 너무 나는 광고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사용자가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뜻하는 건데, 인피드 광고, SNS 피드 영역에 많이 뜨시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라고 작게 이렇게 붙어있긴 한데 그냥 슥슥 넘기다 보면 광고인지 뭔지 모르는, 내가 팔로우한 그런 계정처럼 보여지는 그런 광고, 그 인피드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기사 맞춤형 광고, 유저의 접속 기록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 옆에 노출되는 광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 유독 많이 보시는
3040 또는 5060 남성분들께서 언론기사 지면 들어가시면은 위에 사이드 옆에 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미지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광고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이티브 해당 지면에 노출되는 네이티브 광고 종류 매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로 프로모티드 리스팅. 커머스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리스트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이 러프하게 3개 이 인피드 광고, 기사 맞춤형 광고, 프로모티드 리스팅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검색 광고의 정의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입니다. 검색 광고의 특징은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종량제 광고 CPC로 효율적으로 운영. 그 다음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온오프 또는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 다르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실무를 하시면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부분인데, 문제에서는 이 종량제 광고 CPC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광고 노출 순위는 뭐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요. 더 되게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라가질 않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그 키워드, 그 소재의 품질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낮은 입찰가로도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뿐만이 아니라 품질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찰가만 올린다고 순위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와 소재의 그런 품질 지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검색 광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제 마케팅을 준비하시고 마케터를 조금 꿈꾸시고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주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광고를 진행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를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까 앞에서도 검색 광고 종량제 CPC 막 이랬잖아요. 네, CPC는 코스트 퍼 클릭. 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의 일종입니다. 유저가 검색한 결과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광고주의 광고 배너 또는 링크가 함께 노출이 되고 광고 비용은 그런 배너나 링크의 노출 횟수와 상관없이 오로지 링크를 클릭했을 때만 지불이 된다. 그래서 코스트 퍼 클릭했을 때만 비용이 청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품질 지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품질 지수는 키워드, 웹사이트, 광고 소재의 연관도, 클릭률 등에 따라 품질 지수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CPC 비용이 저렴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PI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KPI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M, CPC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1000회 노출당 비용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클릭당 과금이 아니라 1000회 노출당 비용, 1000회 노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P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당 비용으로 종량제 광고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 키워드. 대표 키워드는 말 그대로 대표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수가 높고 치열해요. 그래서 뭐 의류, 보험 이런 큰 키워드들 있잖아요. 많은 되게 광범위하고 경쟁이 치열한 광고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세부 키워드는 이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명이나 제품명, 수식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를 사용을 했다면 이 대표 키워드 플러스 뭐 수식, 추천이라든지 20대 여자 뭐 이런 수식어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즈널 키워드인데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겨울이면은 스키장, 여름이면은 수영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계절의 변화와 시즌성, 시즌을 좀 타는 광고 키워드이다. 이게 시즈널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 소재. 광고 소재는 제목과 설명 문구, URL을 비롯해서 13가지의 확장 소재로 구성이 되고, 다음으로 TND. TND는 검색어에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입니다.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UV는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의 수치, 순 방문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PV는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DT는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UV, PV, DT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뒤에 순 방문자, UV는 순 방문자, PV는 방문자가 본 페이지 수, DT는 방문자 체류 시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노출수. 노출수는 말 그대로 검색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클릭수. 광고가 검색 사용자로 인해서 클릭된 횟수. 클릭률. 클릭률은 이제 노출 대비 클릭수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다 이게 연관이 있는 애들이에요. 전환율은 클릭수 대비 전환수의 비율. 클릭을 해서 전환이 얼마나 났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 그리고 전환은 사이트 유입 후 특정 전환을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장바구니, 매출 상담 신청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아스. 광고주분들과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광고비 대비 수익률인 건데, 광고비를 투여했을 때 투여한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ROI, 투자 대비 이익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환단 비용 CPA,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취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광고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주관식 문제에 이제 계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해 주시고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클릭률은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클릭수는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 전환율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전환당 비용은 총 광고 비용 나누기 전환수. 구매 전환율은 구매 건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구매 건수. 클릭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CPS, 총 광고 비용 나누기 구매 건수, 총 광고비, 클릭수 곱하기 CPC. CPC는 총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다. 이 부분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캡처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의 기획. 검색 광고를 이제 기획하는 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조금 잘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환경 분석, 다음에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제 환경을 분석해야겠죠. 그럼 목표를 정해야겠죠. 매체를 어떤 걸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겠죠. 이 정해놓은 전략과 매체들을 언제 할지 일정을 정해야겠죠.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써야 할까 예산 책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루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 목표는 이것들은 뭐 사실 외우시지 않아도 알고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하는 것이어도 좀 어림잡아서 예상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면은 더 뭔가 광고를 디벨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지향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달성 가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무기한으로 사실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기간과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 이제 검색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검색 광고 이제 진행하실 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입 대상은 사업자,
사업자와 개인이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 광고 계정 생성은 최대 5개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 개인은 검색 광고와 네이버 아이디 총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 광고 계정 들어가시면 소재는 총 5개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롤링이 되면서 최적화가 되면서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지수 아까 맨 앞 서두에 되게 중요한 게 품질지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7칸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처음 딱 등록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4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을 보고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크게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있어요. 일단 파워링크는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미지, 소재, 확장 소재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얘도 CPC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좀 유도하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그 품질 지수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쇼핑 검색은 이거는 저희가 사용할 키워드를 파워링크처럼 추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재를 등록을 하면은 이 소재의 제목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키워드가 잡혀요. 그 잡힌 키워드에서 뭔가 불필요하거나 과금이 되거나 뭔가 좀 쓸모없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제외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검색인데요. 브랜드 검색은 말 그대로 브랜드 검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이게 아니라 어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뭐 운동화 이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운동화를 파는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뭐 나이키 운동화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광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콘텐츠는 얘도 좀 네이티브하게 노출이 되는데 블로그 형태로 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그걸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건데 파워 콘텐츠를 진행하실 때는 이제 진행이 가능한 키워드가 또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다른 캠페인이랑 조금 다르게 광고 집행 전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선지불 하고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정액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즈머니를 충전을 해서 거기에서 일리선을 설정해가지고 뭔가 입찰 형태, 경매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선 금액을 지불을 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정액제 상품이다. 해서 광고 노출 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계약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금액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미지처럼 검색 광고 시스템에 딱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 내에서 광고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다차원 보고서라든지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 즐겨찾기 키워드 도구, 대량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가능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카카오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운영 시스템은 이제 키워드 광고는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와 비슷해요, 이 부분은. 다음 네이티브인 카카오톡 포털의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플러스 제휴 매체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떤 지면에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은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등이 있습니다. 캠페인 전략 설정은 노출 기간, 시간, 요일, 일례산 설정이 가능하고, 그룹 설정은 그룹 일례산, 노출 영역, 확장 검색, 소재 노출 방식 등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광고 문안 노출 방식, 이건 소재를 뜻하는 건데 랜덤 노출 방식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네이버도 동일하게 가능한 부분이고, 모든 확장 소재는 기본 소재를 포함해서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이것도 이제 네이버랑 똑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의 품질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만 있고 키워드 품질 지수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네이버는 이제 키워드별 품질 지수가 확인이 된다면 카카오는 그룹별 품질 지수가 확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재는 최대 5개까지 등록이 됐다면 카카오는 소재가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된다.
그리고 품질 지수는 최대 7칸, 기본 1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캠페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이 부분도 네이버와 비슷해요. 캠페인명, 일예산 등을 설정하실 수 있고 노출 기간과 노출 요일 및 시간대는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이버 캠페인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 캠페인 설정은 이제 네이버 캠페인명, 일예산 설정이 가능하고 노출 기간과 노출 요일 및 시간은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할 점이 이제 캠페인 예산이 그룹 예산보다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5만 원이고 그룹 예산이 10만 원이면은 5만 원이 소진되면 그룹 예산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최상위가 이제 캠페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캠페인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구글 애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광고 목표를 처음에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광고 목표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이제 검색, 실적 제어, 디스플레이 등등 광고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시고 타겟 예상 광고 추가 기능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점수 최적화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계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품질 지수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는 결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 최대 4개의 광고만 결과 상단에 게재가 돼요. 저 페이지에서 게재 순위는 광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입찰가, 입찰 시 광고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문맥, 광고 확장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 카카오랑 그 네이버랑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 구글 품질 평가 점수는 계정의 키워드별로 1점에서 10점 내지로 보고되며 광고 키워드, 방문 페이지, 예상 품질을 나타낸다. 보고서의 품질 평가 점수열을 추가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품질 평가 점수는 1점에서 10점 내로 산정이 되고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랑 네이버는 품질 지수가 7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은 품질 지수가 아니라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해서 1점에서 10점 내지로 예상 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구글을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뉜다. 아까 앞서 그 말씀드렸던 캠페인 생성 유형 선택하실 때 이제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색 광고는 구글 검색 결과 옆 그리고 또는 기타 구글 사이트 옆에 게재되는 검색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어플을 탐색할 때 광고를 게재해서 이제 도달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배너 광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실제 마케터도 조금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 좀 있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예산을 설정을 3만 원으로 해놨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거는 아니에요. 시스템상 이제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일예산 최대 2배까지 또 증가를 할 수 있고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좀 상쇄돼서 월 평균 일수의 이제 평균 일예산을 곱한 금액인 월 청구액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해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